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 보기 힘들 정도로 이메일과 DM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그 답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만 알게 되면요, 지금 바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1번은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주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르는 초보라 그래도 애기도 어른도 청년도 모두 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는 남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 밖에서 취합해야 되는 건 의견이 아니에요. 밖에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그 주제에 대한 거지. 의견을 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에 의해서 의견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남깁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분야일수록 더 좋죠. 사람들이 논쟁적일 수 있으니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여러분의 판단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더 좋아져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여러분 그냥 의견 얘기하는 거야. 그거 너무 어렵다, 그거 너무 쉬워, 좀 애매해, 뭐 어떤 의견이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왜 남길수록 더 좋아지냐?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는데 내가 촬영을 할 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작 못하는 거고, 그냥 해야지 잘해지는 거예요. 잘해야지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올려야 돼요. 촬영하는 거 어려워요. 핸드폰 놓고 찍는 거 애기들도 하는데 요즘에 5살짜리들도 자기 놓고 찍잖아요. 뭐 썸네일 이런 거 그냥 일단은 다 제끼고 일단 업로드 하나도 안 어려워. 입장 정리만 돼요.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다 뭔가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연주를 하던 뭐 노래를 하던 뭐 먹방을 하던 뭐 운동을 하던 뭘 하던 뭐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시작하자마자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원래는 한가닥 하는 사람, 그냥 그거를 촬영을 할 줄 모르고 편집을 할 줄 몰라서 허접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한가닥 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보다 이거 일단 입장 정리해가지고 그냥 기록을 남기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예요. 처음에 무플일 거고요, 좀 터지면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근데 그 악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우면서 모아두세요. 그 악플러가 쓴 논리가 다음번에 내 영상에서 수용하거나 반박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악플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또 할 때 여러분들 진화가 된다고. 지우기 전에 캡처를 해놓고 지우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캡처, 그냥 핸드폰 캡처할 줄 알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으니까 캡처하고 지우세요. 그 논리를 어떻게 쓴다고요? 수용, 반박, 제외.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주제를 올렸어요. 근데 누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새끼 족도 모르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 수용해서 그 방법으로 내가 해봐. 근데 이거 맞아? 그럼 나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썼던 애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편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댓글 없어졌고 그 다음 걸 보잖아요. 그 다음 거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생각해. 왜? 악플 한 개는 그 뒤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견이 하나 있는데 얘 한 명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1,000명 있다고요. 근데 굳이 내가 얘한테 배운 거 티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얘한테 배운 거 티 나면 어떻게 돼요? 얘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라고. 딱 지우고 출처를 말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악플은 나한테 쓴 말이니까. 남의 거를 내가 가져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출처를 해야죠. 근데 악플러는 나한테 공짜로 알려줘. 그래서 해봐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해봤는데 얘 말대로 근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고를 애초에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잘 모르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방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올 거예요. 어때요?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수용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까지 만족하고자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미리 내 타겟이 아니라고 제외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상,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영상에 관심이 있지 이 주제를 예전에 다뤘던 영상으로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A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내가 예전에도 다뤘었어. 근데 그 예전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또 보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가지고 얘가 남겼던 글을 통해서 내가 학습해서 더 강해졌어.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지혜로워지지? 여러분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지하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 피드백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드백 중에 좋아요가 많이 박힌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좋지. 그것들을 딱 봐서 싹 지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또 수용. 좋아요 안 박힌 악플들은요,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걔네들은 악플도 쓸 줄 모르는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인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좋아요가 많이 박히는 악플을 쓸 줄 안다? 걔는 정성 들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정리한 걸 내가 올려야지 이걸 모을 수가 있어요. 안 올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세 번째는, 자, 뭐라 써 있어요? 디테일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무슨 조회수나 구독자나 뭐 클릭률, 시청 지속시간 뭐 이것저것 그거 디테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속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느낌. 여러분들의 의견, 뭐라고 했어요? 내 입장을 올렸는데 악플러 있어서 난 점점 좋아질 거야. 그런데 디테일 버렸어.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계속 모이게 될 거예요. 나의 진솔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일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근데 어때요? 지식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험과 너무 많은 것들 필요해. 근데 의견은 어때요? 의견은 누구나 영원히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뭐 이거 너무 공격적인지 어떤 뭐 조회수가 늘었는지 구독자 느는지 어쩐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그냥 시작하고 재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벤트예요. 100만 명만 이벤트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소규모 팬들이랑 재밌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1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랑 행복하고 재밌고 소소한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근데 확실한 거는 나 같은 의견 가진 사람들일 거야. 그거 좋아하니까 팔로우한 거죠. 근데 좀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누군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구글 미트나 디스코드 활용해가지고 서로 수다 떠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 의견 얘기하고 싶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틀렸고 맞았고 판단하니까 의견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근데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누구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의견인 거지. 그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다는 사실을 또 콘텐츠로 올릴 수 있죠. 그것 자체가 소소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어떤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봤을 때 또 시청자들이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들 입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플러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잖아요. 디테일을 버리고 지속성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벤트로 나도 저 사람들의 행복에 참여하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이 4단계.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익화 버리기입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돈이 필요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벌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하거나 돈이 굳이 내가 필요가 없어. 그럼 수익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취미로 하는 것, 그냥 재미로 하는 거, 그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돈 주고 배워? 이 과정에서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재밌는데. 성장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재밌고 내가 유익하게 디지털 세상을 즐기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수익화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분들 중에 이게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왜냐면 이분들 중에 왜 수익화에 몰리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6년 3월입니다. 뭐 AI가 일자리 없애고 뭐 알죠?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업들은 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재테크,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SNS. 재테크, 사업, SNS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에 가장 리스크 적은 게 뭐예요? SNS잖아요. 재테크 돈 들지, 사업도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SNS는 망한다 그래서 뭐 내가 구독자 안 크고 조회수 안 나오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으니까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나 행복 추구형이 아니라 만약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좀 달라요. 챙겨야 되는 게 좀 달라요. 수익화를 목표로 하면은 수익화 목표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뭘 돈을 번다고 껍적거려. 야, 돈이 아니라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견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변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 경제적 의존이 끊어질 수도 있어. 너 그거 하면 용돈 끊는다. 너 그거 하면 생활비 안 준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보다 그냥 알았어, 나 그냥 이런 거 할게. 근데 이것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반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유튜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뭐냐? 회사 사규상 유튜브 안 하기로 계약서 썼어. 그거 어떡해? 그런 분들은 수익화하면 더 문제돼요. 돈을 안 벌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는 부장님한테 걸렸어, 팀장님한테 걸렸어, 저 그냥 재미로 했어요. 그거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다 해놓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회사 때려치는 수밖에 없지. 근데 회사 때려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 장담이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애초에 그 계약을 하지 말고 들어가던가. 일단 이직이 먼저죠. 그러면 유튜브나 외부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회사로의 이직이 첫 번째 옵션이 될 거예요. 그 이직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나 이거 왜 하고 싶은지 가족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가족이랑 이혼하고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족을 설득하는 게 첫 번째지.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면 불행만 옵니다. 불행만. 세 번째, 학폭, 채무, 불법 등.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안 된다, 이거. 얼굴 안 까고 한다고요? 요즘에 문제가 미국에서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잖아요. 신상 정보를 준다. 이게 문제예요. 미국에서 이제 신상 정보를 주는 그 로직을 변호사들이 다 알아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이거 말고는 다 해야 되는 이유밖에 없지만 행복을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 뭘 원하든 똑같은 변호사라도요, 유튜브 하는 변호사랑 그냥 변호사랑 가격이 달라요. 그 사람이 그냥 변호사로 인지되느냐 아니면 어떤 그 이름으로 인지되느냐가 가격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그냥 정신과 의사로 인지되느냐 누구 이름 석자로 인지되느냐 이게 완전 다르다고요. 그 이름 석자로 인지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관심 없는 척 하다가도 한다니까. 막 못 이기는 척 나와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어쩌고.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불리기 시작하면 가치가 아예 바뀝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유튜브나 인스타 하는 거 돈 들어요? 빵원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핸드폰으로 시작하면 아예 안 들어요. 막 조명 필요 없어. 처음에 아예 필요 없어요.
당연히 시작해야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는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재밌어. 나 이런 거 주변에 반대도 없고 회사 사기도 아니고 나 얼굴 알려줘도 신상 정보가 누구한테 넘어가도 문제될 게 없어. 아니면 이런 시비 자체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죠. 해보다가 안 되면 저희가 주부를 어떻게 키우고, 직장인 어떻게 키우고, 중장년층, 은퇴한 분들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때 돼서 배우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안 그러면 나 원래부터 잘할 줄 알잖아요.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회원들 매출 합계가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저희가 회원수가 많지 않은데 회원들이 월에 매출을 50억에서 100억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회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브랜드들도 비즈니스 PT를 들고 있어요. 수백만 유튜버들도 비즈니스 PT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가르쳐가지고 회원을 수익화시킨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서 수익화까지 만든 데이터가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아요. 왜? 지금까지 수익화 케이스가 6,000건이 넘었어요. 다 뭐예요? 어떤 회원 채널의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근해서 그 랜딩 페이지까지 들어온 숫자를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데이터화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수익화 케이스가 6,000개가 넘어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수익화 달성률이 92%를 넘었어요. 35주 이상 과제를 수행했을 때 말하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수익화되는 경우는 별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 이거 3개 빼고요. 이거 3개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3개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오래 했어요. 사업을 안 해봤는데 되나요? 당연히 되죠. 유튜브 안 해봤는데 되나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배운 대로 안 하고 이런 취미로 하는 방식 있죠. 이거를 고수할 때는 안 되죠. 왜?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요. 인간의 한계예요. 저희가 저희 방식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저희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때부터 스터디를 해야 돼. 왜 그랬는지, 그 문제가 왜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아주 처음부터 모두 다 다시 스터디해야지. 질문은 이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제가 채널이 수익 정지가 됐죠? 질문은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강의하는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걸 안 듣고 초보가 초보를 가르친다 이런 거를 배울 수도 있어요. 배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억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흘러가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내 경험, 내 직관에 반대되는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자아가 너무 비대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중학생,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랑 어른 가르치는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랑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40주 동안은 미쳤다 생각하고 너네 하는 방식대로 할게. 그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게. 야, 엉규야, 완전히 너 방식대로 할게. 그랬을 때 발생하는 99%의 문제는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 못하는 게 인생을 어떻게 100% 알아요. 근데 99%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가장 회원이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다룹니다. 다루는 케이스가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백만 유튜버들이 왜 비즈니스 PT를 들을까요? 왜 수억 원씩 버는 분들이 매달 출석을 할까요? 이것저것 헤매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미로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번 수익화 버리기가 안 됐어요. 근데 수익화 버리기 안 된 사람 중에서도 이 3가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수익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안 됐는데 이 안에 있다? 그럼 저희 못해요. 만약에 내가 학폭 채무 불법이 있는데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보안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린 뭐예요? 남들 따라하기보다는 차별화를 만드는 걸로 그 사람이 특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커리큘럼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 예를 들어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가 안 좋은 게 너의 매력이 될 거다.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내가 시술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거 자체가 너가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거다. 나 공부 졸라 열심히 했는데 그냥 지잡대 갔어. 그걸 숨기고 AI로 해서 막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수익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3번 우리 할 수 없어. 익명으로 하는 거, 익명성으로 한다는 건 누구나 그 컨텐츠 똑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회사 사교로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비밀리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아무나 해도 상관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반대해도 마찬가지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지, 나를 숨기기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랑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저희랑 함께 하면은 성과가 92.5%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다 뽑아서 하죠. 저희는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음이,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느껴짐이,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 된다고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감동이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조회수가 아니라 수익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만 원짜리를 팔잖아요. 한 달에 100개 팔면 여러분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100개 팔려고 그러는데 1%만 전환된대요. 내가 파는 영상 올렸는데 1%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뷰만 나오면 돼요. 판매하는 비디오가 10,000뷰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33뷰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 333명만 있으면 500만 원 번다고. 왜 가짜의 나를 연기해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거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 그냥 진짜 나로 해서 그냥 돈 벌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린 이 방식을 해요. 누구나 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매일 333뷰씩 뽑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200만 원 버는 거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부라도, 내가 회사원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고민에 대한 대부분의 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즈니스 PT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어요. 거기 가서 읽어보시고, 내가 그냥 해볼만 하다, 이런 분들은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실패에 대한 조롱을 못 견딤. 이걸 내가 못 견디겠어. 유튜브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역사가 남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고소형인데 왜 조회수가 저밖에 안 나와? 근데 나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 급인데 실패의 조롱을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러면은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더라도 딱 40주만 진짜 나 여기에 푹 빠져서 그냥 해본다. 원 없이 시키는 대로 해본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일 잘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뚫고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을 이겨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포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 업계에서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상한 얘기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안 하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극복이 된다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주부든 백수든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기 신청을 하면 아마 대기가 1,000명이 넘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기를 해놓으세요. 망설이다 보면 수강할 수 있는 시간만 점점점 늦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SNS 수익화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이 SNS 수익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변할 겁니다. 모두가 수익화를 추구하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채널을 가진 유튜버들도 현타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SNS나 유튜브 통해서 소비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으면 여러분들 좀 약간 소비 트렌드가 빨리 도는 분이고, 없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SNS를 통한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할 겁니다. 옛날에 2018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 보고 있는 사이에 주원규는 그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같이 보고 있던, 그 위치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걸 보는 사이에 진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거든. 레드오션이야. 자기 말이 맞을 때까지 계속 안 한 거야. 심지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꺾일 때까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 영상이 2018년에 올라갔잖아요. 2018, 19, 20, 21, 22, 23, 24, 25, 26년이잖아요. 이제 9년 되니까
그 말이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유튜브 수익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하세요. 10년 지나면 그때 되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때 더 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현재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거죠. 저는 현재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열정을 쏟고 몰입할 만한 대상을 못 찾아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볼 만한 타이밍이 바로 유튜브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다면 40주 동안 정말 몰입하고 산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바로 대기하세요.